반갑습니다, 스님. 네. 저는 스님 법문을 듣고 많이 행복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. 저희 고1 아들이 있습니다. 평범한 아이긴 한데 이제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고 하길래 한 번쯤 하는 것도 괜찮다고 싶어 허락을 했습니다.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늦게 귀가하고 늦게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만두게 했더니 차일피일 미루어 이상하다 싶어 알아보니 이제 조직인 일원인 형아를 통해서 전단지를 돌리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신고를 하겠다고 얘기하니 일주일만 자기한테 시간을 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또 걱정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또 조직이라는 것이다 보니까 쉽게 이게 또 나올 수 있는 건지 또 지 말만 먹고 기다려야 하는 건지 판단이 좀 안 서가지고 오늘 질문 드리러 왔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하고 충분히 대화를 먼저 해보세요. 대화를 했을 때 아이가 자발적이다. 협박을 받거나 이게 아니고 자발적이다. 협박을 받아서 그만 못 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해놓고 친구 의리상 그만둘 수가 없다. 이런 문제일 땐 여유를 좀 줘야 되고 협박을 받아서 있다. 이러면 신고를 해버리면 돼요.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자기 말로는 끌려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른 친구도 이렇게 개입돼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한 4년 정도 그런 식으로 불려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전단지도 하고 뭐 심부름 시키기도 하고. 그러면 돈 나온 거 자기가 쓰나 그쪽에서 가져가나? 일부는 가져가고 이제 용돈 정도는 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얼른 신고를 하는 게 좋아. 근데 지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건 신고하는 게 좋아. 신고를 해서 뿌리를 뽑아야 돼. 학교 사회에서 그런 조직해서 사람을 못되게 구는 거는 빨리빨리 없애는 게 좋아. 친구가 본 게 이제 조직 같은 데서 그 형아들 우리가 나쁘다는 그 조직은 그건 좀 인간적이다. 자비를 들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찰들은 뭐 이제 근무 시간에 이제 차를 대놓고 이제 자고 있거나 그렇게 이제 못 믿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는 그 논리야. 교회 갔으나 절에 가거나 이상한 종교일수록 그런 논리가 많아. 아시겠어요? 예. 어떤 종교 가보면 미륵불을 믿어야 된다.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옛날 부처, 죽은 부처, 지나가버린 부처다. 새 부처를 믿어. 이런 논리로 해가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귀에 쏠기도 하는 거예요. 그냥 그애들이 하는 논리니까 그 엄마가 애는 그렇게 말려들더라도 엄마가 근데 말려들면 안 되지. 얘기 딱 듣고 이건 아니다 하면 딱 신고해가 정리하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. 애한테도 그래서 불이익이 당하면 감내해라. 감내하고 또 신고하고 감내하고 또 신고해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엄마가 응원해 줄게. 이렇게 딱 대응을 해야 그건 딱 근절이 돼요. 그 두려워가지고 그 유혹에 자꾸 말려들면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못 빠져나와. 잘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그때 항상 아이를 보고 엄마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관점에서 서면 안 돼. 그럼 아이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 애 상황을 다 듣고 요리 듣고 저리 듣고 이렇게 해가 쭉 정황을 파악해야 돼. 먼저 전모와 정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. 예전 같으면 제 식대로 많이 했을 텐데 이제 지금은 좀 공부하다 보니까 좀 그런 약간의 지혜도 있어서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. 그래서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 웬만하면 자기 스스로 잘 해놓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자기 용돈이 공하면 또 가지 않을까 우려도 있고요. 아르바이트를 엄마가 구해주면 되지. 딴 데 그런 데 하지 말고 네. 딴 아르바이트를 구해주면 되지. 지금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. 내 같으면 네. 그러면 뭐 공부를 안 해도 괜찮아. 그런데 연유대가 벌써 이렇게 살면 아이 인생에 나중에 안 좋아지니까. 잘 알겠습니다. 네. 아이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간섭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간섭 안 해야 된다. 아시겠어요? 자기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손해를 받아보고 이익을 받아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네 가지는 딱 아무리 어려도 딱 질서를 잡아줘야 세상이 돌아가고 아이에게도 좋습니다. 첫째, 남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. 두 번째,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건 절대로 안 된다.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. 그 다음에 거짓말하거나 욕설하는 건 안 된다. 요거를 아주 어릴 때부터 딱 질서를 잡아야 돼.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면 내 아이라도 한 번 얘기가 말 안 들으면 종아리를 때려도 말 안 들으면 경찰에 딱 데려가 신고해야 돼. 이렇게 해야 내 아이도 구하고 세상도 구할 수 있는 거야.
이걸 부모가 얼버무리면 안 된다. 근데 애가 공부를 안 한다. 이건 누구한테 피해 준 거 있어요, 없어요? 없어. 성적이 떨어졌다. 이건 야단치면 안 돼. 다른 애 성적 올려줬어. 굉장히 잘한 일이. 이런 건 칭찬해 줘야 돼.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잔다. 이거 딴 애한테 아무 피해 안 줬어. 그건 선생님 그 야단치면 안 돼요. 이건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. 대화가. 그래도 자겠다면 놔둬야 돼. 근데 수업 시간에 떠든다. 이건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얘기해보고 안 들으면 밖에 드러내야 돼.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분명해야 부모가 자식도 선생님이 아이들도 제대로 가르치지.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학교 폭력 문제가 생겨요. 학교 폭력이라는 게 네 가지 아니에요. 때리는 거, 뺏는 거, 뭐예요? 성추행하는 거, 거짓말하는 거. 이 네 가지 아니에요. 이게 가장 인간의 기본 질서를 어릴 때부터 지금 허트려 놓고 있단 말이에요. 남을 때리는 게 해치지 마라, 부처님이 첫째. 둘째, 남에게 손해 끼치지 마라. 세 번째, 남을 괴롭히지 마라. 넷째, 남을 속이지 마라. 이 기본 질서예요. 이거는 5살짜리로 딱 때려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를 안 하거나 자거나 이런 거는 야단치면 안 돼요. 그건 대화가 필요해요. 공부 안 하면 누구 손해다? 자기 손해니까 이거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거야.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하면 과보가 이래 따른다, 손실이 따른다. 이건 이제 알아서 자기가 나중에 결정하도록. 근데 지금 하는 건 이 네 가지에 안 들어가는데 조직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못하면 이 네 가지를 저지르는 쪽으로 갈 위험이 있어. 그래서 그거는 엄마가 이거 당장 딱 금장 주는 건 아니지만 대화를 해서 이치를 따져서 그건 안 하는 게 좋아.